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사례형 문제를 좀 볼 건데, 34번이에요. 3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체포하고 압수수색 관련된 거, 증거 체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4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답부터 적어 놓을게요. 4번인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사업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갑을 긴급 체포한 후, 그러니까 피의자는 누구야? 갑이야. 자, 경찰관은 P고요. 폴리스 P, 그죠? 약자로 써놓은 겁니다. 갑의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지금 긴급 체포됐죠, 그죠?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어요. 근데 그 혐의점이 뭐예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바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금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한 거예요. 그죠? 긴급 체포의 요건이 있죠? 긴급 체포의 요건은 뭐예요? 긴필중이라 그랬었죠? 그죠?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깨끗하게 하자. 긴필중. 자, 긴이 뭐야? 요즘 글씨가 좀 약간 좀 저거하다. 그죠? 긴필중이잖아. 그죠? 긴필중. 자, 기는 뭐예요? 기는 긴급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은 뭐예요? 필요성이죠? 필요성에는 뭐가 있어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죠? 그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그죠? 혐의의 중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형이라든지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될 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 이 요건은 지금 다 갖추었나 보죠. 그죠?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긴급 체포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 가죠, 그죠? 근데 지금 갑의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이 누구 거야? 갑이라는 거, 피의자 갑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범죄자, 그러니까 피의자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범죄자가 그 피압수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 체포된 자가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런 물건들,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죠? 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 형사소송법 217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217조에. 그죠? 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죠?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외부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해갖고, 그죠? 압수수색 검증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하나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무실로 갖고 와서, 경찰서 사무실로 갖고 와서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경찰이면 무조건 다 피의자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글씨가 작나? 근데 글씨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키워볼까, 글씨를? 자, 봅시다. 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를 해서 그 현장에서, 그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그죠? 피의자가 갖고 있는 거, 그죠?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검증. 근데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12시간? 아니죠, 저기 뭐야? 24시간 이내죠. 24시간 이내에, 그죠? 24시간 이내에, 그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무실로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사무실로 갖고 와야 되잖아. 만약에 딱 봤는데 사무실에 갖고 가서 이것을 증거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압수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계속압수. 그럼 계속압수는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2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포한 때로부터 어떻게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 만약에 그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체포한 때로부터 어떻게 48시간 내에 어떻게 한다?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야. 지금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지금 긴급 체포했단 말이야, 그 양반을. 그죠? 긴급 체포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죠?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 내용이 바로 형사소송법 217조 제1항 얘기예요. 요게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것을 그 물건을 갖다가 증거로 쓰기 위해서, 그쵸, 압수한 물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압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체포한 때로부터, 자,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체포한 때로부터야. 압수한 때가 아니야.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지 돼요. 요거 관건이야. 요게 바로 217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그림이 잡혀있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 사람을 긴급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죠?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했는데 요거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언제까지?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갖고 와갖고 계속 압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증거물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장 청구가 없이, 그죠? 이것을 계속 압수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해서 증거로 내봤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찰이면 무조건 다 물건 갖고 와갖고 수사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형사 처음 하시는 분들, 초짜들은 어디서 많이 이걸 틀리냐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러 갔어. 긴급 체포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그죠? 그 현장에서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마약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주사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필로폰 가루 같은 거 있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단서가 있어. 언제까지? 24시간 이내야 그거는. 응?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무실로 갖고 와서 나중에 훗날 법정에 증거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계속압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거든요. 계속압수. 계속압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 체포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압수물을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지 돼요, 법원에. 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것을 청구했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바로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물건을. 예? 피압수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 쓰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 해갖고 증거로 채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거 안 지킬 거면 형사소송법 뭐라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갑을 긴급 체포한 후 갑의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여기까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긴급 체포했고, 그리고 그 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사무실로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 사무실로 갖고 오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형사소송법 217조 제2항에 따르는 바로 계속압수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전혀 없죠. 그죠? 일단 요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그죠? 위법한 절차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야. 긴급체포 이후 갑에 대한 12자 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또 고지하지 않았대요. 요것도 문제되죠? 우리 진술거부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은 어디에 가장 크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헌법에 규정되고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만 좀 할게. 여러분들이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다고 까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물론 나도 옛날에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지 된단 말이야. 그게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진술거부권. 자,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이거는 일단 제일 상위법은 어디에 규정되고 있냐면은 헌법에 규정되고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헌법 제 몇 조? 헌법 제 12조 제2항. 자, 진술거부권은 일단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죠? 형소법에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일단 두 가지로 찢어볼 수가 있거든요. 피고인과 피의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2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피고인 같은 경우, 공소제기가 된 이후부터는 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제 몇 조? 자, 제 283조 제283조의 2에 규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러니까 2007년 개정하기 이전에는 형사소송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2007년 그때 6월 1일 이후로는 바로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형사소송법에 아예 명문화를 규정시켰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이 진술거부권은 단순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형소법에서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2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제28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쨌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시험 치러 갔었는데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은,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다. 요 말은 틀린 거야.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형소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보자고, 문제로. 자, 그랬고, 자,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거, 이거 아주 문제가 크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떻게 해서 증거 능력이 또 부정되는 거야?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로 해갖고 그 이후에 작성한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하여튼 얘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야. 자, 갑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대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형사가, 그죠? 사무실에 데리고 왔는데, 비록 이 피의자 갑이라는 양반이
자기가 자백한다고 해서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고 한들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어. 한마디로 빙신짓 한 거야 이거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어쨌든 다 지금 빙신짓 한 거야 전부 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요거 좀 커서를 좀 내려보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P는 경찰관이야. P는 반출한 갑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했대요. 여기까지 끊어보자. 지금 이 양반을 갖다가 일단 검거할 때, 긴급 체포할 때는 아까 전에 혐의점이 뭐였었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 지금 또 핸드폰, 휴대전화 탐색해 보니까 뭐도 발견돼? 성범죄 동영상도 발견됐대요. 자, 이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요 부분을 갖다가 혐의를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또 또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 좀 제가 적어 볼게요. 자, 마약류 마관법이라고 해놓을게. 그냥 마관법. 지금 현재 마관법 위반으로 해갖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성범죄 관련돼 있었죠. 그죠? 성특법.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해갖고 지금 얘를 갖다가 긴급 체포했는데 도중에 뭐가 발견돼? 성범죄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따로 영장을 또 받아내야 돼. 별도의 영장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마약 관련된 거 그거로 해갖고 끝나지가 않아. 예?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만약에 압수수색하러 갔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해갖고 지금 긴급 체포해갖고 뭐 압수문을 막 만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범죄를 발견하게 돼요. 예? 이 경우에 다른 범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또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요거를 머릿속에 못 넣고 가면은 한 문제 틀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성폭력 범죄, 맞아? 성폭력 관련된 이런 범죄를 발견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시 성특법에 관련된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증거물로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먼저 번에 마약관리법 위반 관련돼서 영장 갖고는 요거를 압수할 수도 없고 또 증거 능력도 없어.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 범죄에 대해서. 그죠? 되셨나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 수사하다가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은 그 관련된 혐의에 새로운 다른 별도의 영장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되셨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갑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법 위반이 지금 뭐야?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마관법, 그리고 하나는 성특법, 그죠? 성폭법. 지금 두 개의 지금 범죄 혐의가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전부 다 관련 증거물을 갖다가 채취하려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관련된 영장이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맞죠? 성특법이죠. 성특법 관련된 영장이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영장을 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 관련돼 갖고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성폭력 범죄 관련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영장, 바로 성폭력 관련돼 갖고 새로운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기존에 받았던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관련된 영장 갖고는 그 물건을 압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어쨌든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동그라미 기억 1번에 봅시다. P는 경찰관이야. 경찰관은 피의자, 피의자 을을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왜 이러냐, 이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죠. 계속 압수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48시간 이내에 하라 그랬었죠. 그죠? 여기다 좀 적어봐. 자, 뭐라고? 긴급 체포하고 나갔고 계속 압수가 필요할 때는 얼마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지 돼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지 돼요. 근데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된다? 압수물을 압수할 시가 아니라 체포시라 그랬었죠. 그죠? 체포시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또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보자.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뭘 위반한 거야 지금 이 형사가? 뭐를 절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대잖아. 그죠? 그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진술 거부권을 왜 고지를 안 했지? 모르겠어. 가끔 가다가 보면은 긴박한 상황에서 까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지금 일을 지금 크게 벌려놨죠. 그죠? 이 형사 이 양반이.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면은 설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진술이 담겨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설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런 거 잘 안 따졌어. 옛날에 제가 형사할 때는, 경찰할 때는 이런 거 안 따졌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지간한 거는 요즘 다 그래서 증거 능력 없고 막 그래. 자, 계속해서 봅시다. 동그라미 3번. 경찰관 P가 피의자 갑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 역시 맞는 얘기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되죠. 그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위법 수집 증거가 됐어? 예? 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 예.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의 증거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자, 동그라미 4번. 아유, 왜 이러냐, 이거. 자, 봅시다, 또. 동그라미 4번. 갑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야? 위법 수집 증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류 관리법, 마관법 위반에 관련된 영장이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성범죄 관련된 성폭법이죠. 성폭법 관련된 영장 또 하나가 필요한 거야. 별개의 영장이 필요하다 했었잖아. 그래서 각각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당 동영상, 성범죄 관련된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다시. 자, 여기 한번 보자고. 깨끗하게 하고. 자, 보자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그 범죄자를 갖다가 긴급 체포했어요. 그죠? 긴급 체포는 어떨 때 긴급 체포한다 그랬어? 아무 때나 긴급 체포야? 아니죠. 긴급 체포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는 뭐야?
저 긴필중이라 그랬었죠. 긴필중. 자,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긴급성은 당연히 아까 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죠. 영장을 받을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장기 3년이죠. 그죠? 그래서 경찰에서 거의 처리한 거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장기 3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체포에 대해서 머릿속에 꽉 박고 있어야 돼. 긴급체포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야. 긴급체포 관련된 거는 압수수색서부터 해갖고 체포구속 관련돼서 영장 어떻게 청구하고 영장을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받아내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시험 잘 나오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긴급체포해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야?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주지 않아. 24시간.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로 갖고 와, 경찰서 사무실로 갖고 와갖고 그걸 증거로 나중에 훗날 쓰려고 한다면은 계속압수라고 필요하거든요. 계속압수가 필요한데, 이 계속압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바로 이 계속압수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요 문제의 아주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큰 덩어리로, 자,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야. 되셨나? 예. 그래서 꼭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강조하자면은, 이 계속압수할 때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기산점이 뭐냐면은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긴급 체포할 때 체포 시로부터 어떻게 된다? 48시간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객관식 문제니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틀린 말이죠, 그죠? 언제부터야? 체포한 때로부터야. 그리고 만약에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피압수자에게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만약에 그걸 법정에 증거로 들고 나오게 되면, 들고 오게 되면은 그 증거 써? 못 써? 못 쓴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진술거부권도 오늘 공부했었죠? 진술거부권은 단순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형소법만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2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8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진술거부권도 메모해 놓으셔요.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진술거부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형사소송법도 규정이 있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공부한 쟁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뭐예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방금 전에 물건을 압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 압수한 걸 갖다가 핸드폰을 갖다 뒤져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성폭력 범죄 관련된 동영상,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마약관리법 위반 관련된 영장으로는 성폭력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범죄가 만약에 수사하다 발견되면은 다시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어떻게 된다?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별도의 영장이 있어야지 성폭력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좀 긴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 시간 저녁 시간대밖에 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이고 한데 좀 잘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주말에 공부를 해요. 주말에 공부를 해갖고 자기가 가장 부족한 과목 같은 거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네 개의 주말이 일요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항상 뭐를 봤냐면, 난 토요일 날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고, 모의고사는 뭐 다른 타시행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아니면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은, 제 쇼트 영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쇼트 영상이 제가 대략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시험 막판 총정리 또는 짜투리 시간 공부는 쇼트 영상을 많이 공부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쇼트 영상 쭉 들어와 갖고 넘겨서 공부를 좀 해보셔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쇼트 영상에는 그 문제의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갖다가 짤 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쇼트 영상을 보시란 말이야. 되셨나? 예, 그래서 그거 좀 당부 좀 드릴게. 그래서 여기다 또 적어놔야지 또. 잠깐만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은, 제 거 쇼트 영상 있죠? 그죠? 쇼트 영상. 제 거 쇼트 영상을 갖다가 짜투리 시간에 공부해라.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셔라.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